안녕하세요, 태풍TV입니다. 오늘은 쪽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말 10월 초중순은 쪽파가 가장 잘 자라는 시기입니다. 너무 더울 때보다 약간 낮에는 기온이 좋고 밤에는 선선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데요. 이쯤에는 쪽파를 심어서 어느 정도 컸을 시기입니다. 그런데 쪽파가 어느 정도 크게 되면 끝이 마르기 시작하는데요. 그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오이밭 하우스 안에 그리고 마당 한켠에 쪽파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잘 크다가 어느 정도 먹을만해지면 영락없이 쪽파 잎끝이 타버리는 증상이 생기는데요. 보통 잎끝 생장점이 타는 증상은 칼슘 부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칼슘이 없어서 못 먹을 수도 있겠지만 물을 적게 주어서 칼슘 흡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보통 이렇게 되는 경우는 칼슘이 소비가 다 돼서 더 이상 칼슘이 없기 때문일 텐데요. 이때 수용성 칼슘제인 질산칼슘이나 노지 같은 경우 염화칼슘을 관리해 주시면 빠르게 회복될 수 있겠으나 매해 농사를 짓다 보면 이쯤이면 칼슘 부족 현상이 오겠다 싶으면 미리 주시는 게 좋겠죠. 오이 하우스에 심은 쪽파 같은 경우 오이의 기비로 퇴비와 칼슘제, 마그네슘제 등등 많은 것을 주어서인지 확실히 생육이 좋고 상품이 될 때까지 칼슘 부족 현상이 적게 오더라고요. 그렇다는 것은 노지에 심을 때 기본 밑거름이 많이 퇴비나 칼슘제 등이 들어가야 한다, 다비를 해주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칼슘하고 퇴비하고 골고루 잘 주고 심었는데 칼슘 결핍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토양이 알칼리성 토양이라서 인산과 칼슘이 결합해 불용화되어 먹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이럴 경우 아무리 칼슘을 넣어주어도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데요. 확인하는 방법은 농어기센터에 토양 검정을 의뢰하던지 아니면 간이 측정으로 약국에서 파는 멸균 증류수랑 흙이랑 섞어서 산도 측정 리트머스 종이로 측정할 수 있는데요. 측정 방법은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알칼리성 토양인 게 확인이 되시면 급한 대로 염화칼슘이나 질산칼슘을 연면 시비해 주셔야 되는데요. 칼슘은 흡수 효율이 좋지 않아 한 번에 효과를 보기 힘들어 일주일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살펴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렇다고 완벽한 효과가 안 나타날 수도 있으니 급한 대로 구연산을 물에 희석해서 관리해 주시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다만 텃밭 농사의 경우 그 양을 아주 조금만 해야 하는데 보통 구연산 1.2kg에 물 5톤 300평 기준이니 잘 계산하셔서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휴작기 때 유황가루를 소량 살포해 산도를 낮추어 주시길 바랍니다. 유황을 살포하면 안정화되는데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니 감안하셔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낮에는 따뜻하고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고 아침에는 이슬이 많이 내리는 가을에는 곰팡이성 병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녹균병이든지 세균성인 무름병이든지 이러한 병해로 잎끝이 마르기도 하는데 보통 칼슘 결핍은 그 잎끝이 갈변하면서 마르는 데 반해 병해로 인한 것들은 갈변하는 건 비슷하지만 물렁해지면서 썩는 느낌이 있습니다. 녹균병은 잎 중간중간에 병반이 생기면서 하얗게 또는 갈색으로 변하고요. 심해지면 주저앉게 됩니다. 무름병 같은 경우에는 잎끝에서 시작해서 뿌리까지 번지는 현상도 발생하는데요. 그 원인이 세균성일 가능성이 크므로 항생제 계통의 약재로 방제해 주셔야지 낫습니다. 그리고 노지에 퇴비 조금, 비료 조금 넣고 심으셨을 경우 지금쯤 비료가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생장이 더디거나 세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면 추비를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질소와 인선의 부족에 신경 써주세요. 그리고 무름병과 비슷하게 끝에서 시작해 뿌리까지 말라 죽기도 하는 현상 중에 뿌리 쪽에 고자리 파리가 구데기를 까서 뿌리를 갉아먹어 죽는 경우도 있으니 이상이 있는 포기를 뽑아서 뿌리 쪽이 썩어 있는지 확인하고 구데기를 찾아보면 10중 8구는 구데기를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고자리 파리는 심으실 때
토양살충제를 살포하고 심어서 초기에는 발생이 잘 안되나 시간이 조금 흘러 약기운이 빠지면 재차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토양살충제를 추가 살포하고 관수를 해주시던지 관주용 약을 사셔서 물에 타서 직접 관주해 주시던지 하시면 됩니다. 보통 생리장애인 칼슘 부족 같은 건 그 원인을 해결해주면 갈변했던 부분은 떨어져 나가고 아물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되기도 하는데요. 무름병이라든지 입 중간중간에 생겼던 녹균병은 그 흔적이 남아 상급성을 떨어지고 심미적으로 먹기 안 좋은 상태가 되니 녹균병 방제는 그 병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방제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즘 같은 선선하고 이슬이 많이 내리는 시기에 거의 무조건적으로 매년 발생하니 잘 관찰하고 계시다가 바로 방제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병에는 너무 욕심부려 질소질 비료를 너무 많이 주어 웃자라거나 다습하여 연하게 자랄 때 더욱 심하게 올 수 있으니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튼실하게 키우시길 바랍니다. 쪽파를 심으실 때는 한 구덩이에 여러 개를 심지 마시고 한 개씩만 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개를 심으면 처음에는 푸짐하게 올라오지만 이내 서로 간섭을 일으켜 경합함으로 굵어지는 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느 작물이건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들게 넉넉하게 심어줘야지 건강하고 실한 수확물을 얻을 수 있으니 쪽파도 예는 아니죠. 지금까지 쪽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세요.